네, 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 시간이죠. 어, 첫 시간에 품사 했고, 두 번째 때 형식, 그리고 세 번째 때 시제와 수동태까지 해가지고 벌써 4시간이 끝났고, 오늘은 준동사라는 파트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대다수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필요한 웬만한 지식들은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오늘이 끝나고 나면 절이라는 부분,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거 몇 개만 끝내게 되면 사실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바로 봅시다. 준동사 나갑시다. 준동사 하면 아마 처음 들어보시진 않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 일단 말 뜻부터 보면 동사랑 관련이 있긴 한데 어디 어디에 준하다 할 때 준자를 쓰거든요. 준할 준자를 쓰는데 이 말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준동사는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것들을 준동사라고 해요. 다시 한번. 준동사는 동사랑 되게 비슷한데 동사가 아닌 애들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뭔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동사를 가지고 다른 품사의 단어로 바꿔낸 걸 준동사라고 해요. 동사의 정의 기억나세요? 우리 품사로서 동사의 정의. 동사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라고 표현하고 사물에 뭘 나타내죠?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동사였잖아요. 근데 그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를 가지고 다른 품사로 바꾸고자 하는 게 준동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로 만들어낸 애들이 있고요. 명사로 만들 수 있고 이미 사실 배운 게 몇 개 있죠. 쓱 스쳐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씩 바로 언급을 해놨었네요. 첫 번째 투부정사와 두 번째 동명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서 명사로 쓰면 그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동명사, 동사를 가지고 명사로 만든 거죠. ing를 붙여서. 이런 애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첫 시간부터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형용사 파트 알려드릴 때 사물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거를 상태로 바꿔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다. 두 가지로 나눠 있기 때문에 분사라는 말을 쓴다고 했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다 뜯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사로 쓸 수도 있어요. 동사에다가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품사를 부사로 바꿔서, 부사의 역할이 뭐죠? 수식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리고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요거 다 끝냅니다. 일단 준동사 한 3가지 정도 종류인데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내는 것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이 3가지 다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간에 뭐가 다 들어가 있죠? 겹치는 게 투부정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준동사 파트를 배울 때는 그냥 명사 따로, 형용사 따로, 부사 따로 배우기보다 일단 투부정사부터 먼저 쓱 끝내놓고 이 투부정사랑 비슷하게 명사처럼 쓰는 동명사가 있다. 이렇게 배워놓고 형용사일 때는 분사라, 그 다음에 부사일 때는 분사 구문 이런 게 있다. 요 순서로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투부정사부터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죠. 쉬워요. 투부정사는 일단 우리가 부정사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 부정이라는 거는 이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그 deny의 의미가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undecided 이라고 하는데, 왜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말을 왜 쓰냐? 품사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서 만들 수 있는 투부정사는 품사가 앞서 보신 것처럼 3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라고 해서 부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로 쓰일 땐 형용사적 용법, 부사로 쓰일 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뜯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명사적 용법부터. to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를 붙여서 명사로 쓰이게 됐다. 문장에서 명사로 쓰였다 라고 하면 걔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해석이 중요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군더더기를 붙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럼 명사적 문법으로 쓰였다는 게 뭔 얘기냐? 문장에서 명사로 쓰였다는 건데 명사의 역할 기억하세요? 세 가지 정도 있었죠. 품사 파트 할 때 했었는데 명사는 문장에서 세 가지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목적어, 세 번째, 보어 정도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쓰였는데 이게 주어 자리에 쓰여 있거나 또는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여 있으면서 얘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얘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주의할 게 요거는 수능에서도 어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고 동사 자리에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단수 취급해야 되냐 복수 취급해야 되냐라는 걸 많이 묻습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is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복수를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요. 투부정사 이따 하겠지만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당연히 단수 취급합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두 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을을이란 걸 붙여서 되게 자연스러운 타동사와 을을이 붙였을 때 되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자동사가 있었죠. 원래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 성질을 갖다가 투부정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l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투부정사를 만들었다. 이 liv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서울을 살다 라고 해석이 안 되죠. 그러면 을로 해석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자동사구나 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그러면 원래 live 다음에 서울에 살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전치사 in 같은 걸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투부정사로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to live 서울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얘가 원래 자동사였어? 그러면 뒤에 명사를 데려오기 위해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원래 동사의 자동사 또는 타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분석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그냥 to 동사 여기서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뒤에 덩어리가 조금 더 길어지면 이걸 다 합쳐서 하나의 명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덩어리가 이 동사에 속해 있으면 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본다. 자, 문장을 보면서 해볼게요. 이거는 바로 풀어보실까요? To finish this project on time, is냐, are냐, our top priority. 풀 수 있죠? 일단 어떻게 묶어야 하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일단 네모를 여세요. 분석할 때 열고 그 다음에 이 finish가 자동사라면 여기서 닫힐 수 있을 텐데 끝마치다라는 finish라는 동사는 프로젝트라는 목적어를 데려왔었을 때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끝마친다. 그러면 이 목적어까지 한 덩어리로 봐야 되고 그리고 on time이라는 덩어리도 지금 해석했을 때 그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낸다. 한 덩어리로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래 여기 한 덩어리로 보자. 그 다음에 지금 동사가 와 있으니까 역으로 동사 앞에 원래 주어가 와야 되는데 그 주어 자리를 투부정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 너 명사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여 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이다 라고 얘는 지금 명사니까 저거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해석이 되면 주어 자리에 온 애와 이 명사가 이퀄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보어로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 한번 제대로 해석해 봅시다.
To finish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를 끝마치는 것이라고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On time.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이 프로젝트를 끝마치는 것은 주어니까 은이라고 해석을 해줄게요.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이다 라고 돼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취급한다고요? 단수 복수? 단수 취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돼요. 우리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to finish라는 투부정사가 지금 this project라는 애를 데려왔는데 얘는 굳이 부르자면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냐? 투부정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주는 게 좋을 거예요. 거의 어디서도 설명하지 않긴 하는데 얘만 떼서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목적어라고 하면 이상해요. 왜냐면 문장 전체는 이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죠. 다만 to finish라는 to 부정사가 데려온 목적어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to 부정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바로 볼게요. she, 그녀는 이제 품사로 분석하는 건 조금 덜어내겠습니다. 바로 주어 동사로 갈게요. 그녀는 희망합니다. 일단 열고 to live in Paris in the future.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는데요.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하니까 얘가 목적어로 쓰였겠죠. 그래놓고 해석을 한번 해주면 그녀는 희망한다. 뭐를? To live. 살 것을. 사는 것을 희망한다. 어디에? 파리의 미래에. 미래에 파리에 살고 싶어 한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to live라는 게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고요. 아까는 주어 자리에 쓰였는데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위의 문장이랑 차이점은 to finish는 타동사기 때문에 finish가 타동사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목적어를 데려왔지만 live 같은 경우는 원래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굳이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his dream. 그의 꿈은 입니다. 뭔데? to become a pilot.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꿈이 이 것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주격 보어가 되겠죠? 그래놓고 분석하자면 여기 또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To become a pilot. to 다음에 become이란 동사가 왔고 become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이걸 물어봤다. 야, a pilot은 뭐냐? 라고 얘기하면 become이라는 to become이라는 투부정사가 데려온 투부정사의 보어라고 해주시면 돼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보셔도 되긴 하지만 굳이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해석해보면 그의 꿈은 되는 것입니다. 파일럿이. 그 정도 보고 자 명사적용법은 마무리 하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데 이때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말고 지금이나 미래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거는 현재고 과거에 했던 것도 얘기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내가 이제 파리에 살게 되는 거 말고 과거에 살았던 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과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해석은 요 정도가 나와야 될 건데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부정사, 투에다 동사 원형을 쓰면 시제가 현재나 미래를 의미합니다만 만약에 과거 얘기를 하고 싶다.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형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to have pp라고 표현합니다.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동사를 have pp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시제 파트 때 have pp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요? 무슨 시제? 완료 시제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to have pp를 뭐라고 부르냐? 투부정사의 완료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쓰는 거다? 시제를 현재나 미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 정도로 바꾸고 싶을 때 to have pp라고 쓴다. 그러면 투부정사 이용해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하나만 더 하자면 수동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to에다 동사 원형을 쓰면 하는 것인데 만약에 되는 것 수동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 to BPP가 되면 돼요. to BPP. 그럼 해석은 뭐뭐 되는 것 정도 될 거고. 그럼 얘는요? to have pp는 했던 것인데 되었던 것 이렇게 해석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에서 to have pp를 가운데 been 이란 걸 하나 넣어주면 돼요. to have been pp. 그러면 뭐뭐 되었던 것 정도로 해석이 될 겁니다. 바로 문장으로 볼게요. 이런 의미예요. 일단 쭉 묶어서 원래 그냥 to finish를 쓸 수 있지만 to have finished 되면 완료용법이구나. 그리고 덩어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닫힐 거예요. 이걸 한 덩어리에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전체를 그냥 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akes me happy. 5형식 문장 정도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 중요해요. 그냥 finish가 써 있었으면 그냥 끝마치는 것이라고 될 텐데 지금 to have finished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마쳤던 것이 됩니다. 끝마쳤던 것. 뭐를? 그 경주를. 뭐 없이. Without any injury. 어떠한 부상도 없이 그 경주를 끝마쳤던 것이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왜 굳이 to finish라고 안 쓰고 to have finish라고 썼냐? 지금 문장의 본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면 저 끝마쳤던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만든다는 건데 이 지금 다시 말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현재보다 이 경주를 끝마쳤던 게 이전이다라는 거를 확실히 표시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보다 하나 이전으로 과거로 해석해줘라는 표시를 어떻게 한다? 그냥 투부정사가 아니라 to have pp라고 써준다. 두 번째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 수동인데 she 그녀는 claims 주장합니다. 뭘 주장하냐? To having unfairly treated by her supervisor. 이거 다 그냥 묶어야겠네요. 전체가 claim이란 동사의 목적으로 지금 와 있는 거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녀는 주장한다. 뭘 주장하냐? To have been pp예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얘죠. 뭐뭐 되었던 것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녀는 주장한다. 뭘 주장하냐?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것을 주장한다. 누구에 의해? 그녀의 감독관에 의해. 감독에 의해.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장은 언제 합니까? 주장은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뭘? 과거에 현재보다 이전 시점인 과거에 감독에 의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명사적 문법은 저 정도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형용사적 문법 봅시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똑같아요.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적 문법이고 주목보로 쓰였다면 명사적 문법. 형용사의 역할로 쓰였다라고 하면 형용사적 문법이라고 부르는데 형용사 역할이 몇 개 있죠? 2개 배웠었죠?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보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보통 대다수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은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한도 간혹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뭐뭐 할이에요. 뭐뭐 할. 그리고 보어로 쓰였을 때는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외워둘 수가 없고 일단 형용사정법이면 대다수 뭐뭐 할로 해석이 된다. 바로 보죠. 예문 첫 번째 보면 he 이거 분석 잘 하셔야 돼요. is looking 시제 파트 때 배웠는데 be-ing든 have pp든 bpp든 합쳐가지고 하나의 동사로 봅니다. 그는 look for 하면 찾다거든요. 찾고 있는 중이다. 뭐를? For a book. 책 하나를. 어떤 책이냐? To read on the plane. 요게 지금 요렇게 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비행기에서
을이라고 된단 말이죠. 읽을 책 하나를 찾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을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어떤 명사를 수식하면서 리을로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얘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고,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어북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해석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는 찾고 있는 중이다. 책 하나를. 어떤 책? 그 비행기에서 읽을 책 하나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바로 보죠. 우리는 need,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인데? To guide us to the museum. 이렇게 해서 수식으로 처리해주면 해석이 부드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가이드 해줄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그 박물관 전체에서. 그러니까 박물관 전체를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를 가이드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지금도 해석이 어떻게 되냐? 가이드 해줄, 안내해 줄이라고 해석이 되죠. 세 번째, there are many tasks. 대어는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하겠지만 얘는 반드시 부사입니다. 영어에서 대어는 100% 부사로만 쓰이고요. 그러면 주어가 없네가 아니라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걸 도치라고 하는데 are이 동사고요. 주어는 어딨냐? many tasks. 얘가 주어입니다. 수능 어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there 다음에 도치된 구문이 나왔을 때 이 수일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tasks라고 되어 있으니까 is를 쓸래, are를 쓸래 라고 물어보면 are이 맞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석은 어떻게 하냐?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쓰이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있다. 많은 업무가 있다. 근데 무슨 업무? To be completed before the deadline. 이렇게 쭉 다 묶어서 수식 처리를 해줘야 부드럽겠죠. 무슨 업무가 있냐? To be completed. complete가 완수하다라는 뜻이니까 완수되어야 할 많은 업무가 있다. 뭐 전에? 마감 기한 전에. 이렇게. 지금도 해석이 어떻게 되냐? 마감 기한 전에 완수되어야 할이라고 해석이 되죠. 리을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마지막. 보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She persuaded. 그녀가 설득했다. 그가 to join the club. 클럽에 가입하도록 정도인데. 주어, 동사, 그 다음 뒤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him to join the club. 얘는 목적어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클럽에 가입할 그를 설득했다. 해석이 이상해요. 클럽에 가입할 그러니까 수식으로 해석이 안 되고 마치 어떻게 해석이 되냐? 얘가 일종의 주어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이 행위를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이걸 주술 관계라고 하거든요. 목적어가 뒤에 있는 행위를 마치 주어 동사 관계처럼 얘가 클럽에 가입한다라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하면 이때 얘를 뭘로 보냐? 목적격 보어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 있는 예문을 하나 보신 거고요. 사실 책에 따라서는 모르셔도 돼요. 지금 이거 그냥 날리셔도 됩니다. 혹시 댓글이 달릴까봐. 지금 이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를 갖다가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기는 해요. 아주 옛날 책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우리 그렇게 하면 너무 논리가 꼬이거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봅시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왔어?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그는 설득했다. 그가 그 클럽에 가입하도록 설득했다. 마치 얘가 이 행위를 하는 것처럼 주술관계가 성립이 되면 목적격 보어에 쓰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형용사적 용법까지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의 역할 기억나세요? 4가지 정도 배웠었는데 땡땡땡땡 수식한다. 그거 기억
안 나면 하나만 제가 외워달라고 했었거든요. 얘는 일단 수식밖에 못하고요. 뭘 수식하냐? 명사 제외하고 모든 걸 다 수식한다고 했었죠.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명사 제외하고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게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였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외우자고 얘기 안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 뭘 외우자? 명사 제외하고 수식한다. 그러면 결국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이라는 것도 이거랑 역할이 똑같을 거예요. 뭔가 수식하는데 명사 제외하고 수식했다라고 하면 부사적 문법이라고 하고 만약에 명사를 수식했으면 조금 아까 했던 형용사적 문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사적 문법이 해석이 되게 다양합니다. 다 쓰자면 한 6개, 7개 정도 되는데 주로 요 3개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둘게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될 때가 많아요. 뭐 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로 원인을 나타내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될 때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예문 같이 볼게요. 직접 해보실까요? 해석. 그는 practices 연습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매일같이 연습한다. 뭐를? To improve his English. 그의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한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부사정법으로 안 보고 목적으로 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practice란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데려오지 못하고 준동사를 데려오려면 ing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해석은 그는 연습한다 매일같이 그의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도로 해석해주면 좋고요. 두 번째, she was surprised at 수동태네요. 그녀는 놀래키다인데 surprise가 be surprised이니까 뭐 놀라졌다 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놀랐어 to hear the news 그 뉴스를 해석이 어떻게 돼야 자연스럽냐 들어서 놀랐다 라고 해주면 자연스럽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쓰인 거냐 BPP 과거 분사를 수식해준 분사는 형용사였으니까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적 문법이다 라고 봐주면 돼요. 문법적으로 막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필요하지 않고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뭐 위해라고 됐었고 두 번째는 뭐뭐 해서 원인을 나타내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녀는 놀랐다. 그 뉴스를 들어서 정도로 해석하죠. 세 번째 그는 was kind 착했는데 어떻게 착한 거냐 enough는 지금 부사로 보셔야 돼요. 얘를 지금 수식해 주는 거고 어떻게 착했냐 to help the old man 그 나이 든 남자를 도울 정도로 충분히 착했다. 이렇게 해석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지금 enough라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그는 그 나이 든 남자를 도울 정도로 충분히 착했다. 어쨌든 부사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이구나.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요게 조금 해석이 까다로운데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가 lived 살았다 to be 9 years old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90살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연스러워요? 90살이 되기 위해 살았다? 이상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냐? 할머니가 사셨는데 결국에 90살이 되었다. 그러니까 90살이 될 정도로 오래 사셨다 정도를 의미하는 문장인데 지금처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좀 복잡하단 말이죠. 아니 나올 때마다 지금 해석을 다 해봐야 되는 겁니까? 해보셔야 돼요.
생긴 걸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을 때는 위해라고 해석이 되고 어떨 때는 해서 어떨 때는 뭐 결과로 해석된다. 물론 외울 수 있는 법칙들이 있긴 하지만 외우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다 유연하게 그냥 요 정도 요 한 4-5가지 정도로 해석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나올 때마다 유연하게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투부정사 끝났네요. 첫 번째 배웠던 게 명사적용법. 기본적으로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to에다 동사 원형을 쓰는데 만약에 했던 것이라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양을 to에다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have pp로 썼었고 혹시 수동태로 쓰고 싶다 하면 to be pp, to have been pp를 썼죠. 형용사적용법은 기본적으로 보통 예로 다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간혹 이럴 때가 있었고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보어로 쓰일 때는 조금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다. 그리고 부사적용법은 해석이 다양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 한 3가지 정도 외워두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 그 다음에 뭐 해서 또는 결국 뭐뭐 하다 정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투부정사 한 김에 바로 해버릴게요. 동명사까지 합시다. 방금 투부정사에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했던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배웠었는데 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투부정사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준동사에서 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애가 투부정사 말고 아까 처음에 했었던 동명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동사를 가지고 명사화 시켰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부르고 투부정사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사적용법이랑 거의 일치하는데 모양이 약간 다른 거가 있죠. 기본적으로 동명사는 어떻게 쓰냐? 원형일 때 동사에다 ing를 붙이고요. 현재 분사랑 모양은 같아요. 다만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얘 같은 경우는 명사입니다. 수동도 쓸 수 있어야겠죠. 원래 능동형은 v에다 ing를 쓰지만 수동을 썼을 때는 이걸 그냥 bpp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pp를 붙여서 being pp라고 씁니다. 뭐뭐 되는 것이 될 거고요. 이것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to 동사 원형이 to have pp가 됐었으니까 ing가 have pp 형태로 바뀌면 되겠죠. 어떻게? having pp가 됩니다. having pp. 그러면 해석은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똑같아요. 수동으로 쓰고 싶다? having been pp가 되면 돼요. 그럼 뭐뭐 되었던 것이라고 됩니다. 투부정사에서 이미 명사정법을 확실하게 지금 익히고 왔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양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아니 투부정사가 존재하는데 뭐하러 또 동명사라는 걸 만들어냈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볼게요.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정할 때 쓰는 말이고 동명사는 과거에 벌어졌거나 아니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많이 써주는 말인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2개 빨리 해석해 보실래요? 너네 할 거네, 너네. 자, I remember to meet her tomorrow. 이거 목적어. I remember meeting her yesterday. 이거 목적어. 어렵지 않죠? 근데 해석상 큰 차이가 존재하죠. 나는 기억한다. 위에 거는 내일 그녀를 만날 것을 기억한다 라고 해석이 돼요. 해석이 어떻게? 만날이라고 돼요. 두 번째 거 나는 기억한다. Meeting her yesterday. 그녀를 어제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가 됩니다. 뭐가 달라요? 시제가 약간 다르죠.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미래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만날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반면에 meeting her 동명사는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to meet her yesterday라고 쓰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래에 있을 뉘앙스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를 써주고 과거 일이다 라고 하면 동명사를 쓰자고 해서 이거 두 개를 다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She's planning. 이것도 예문 바로 볼게요. 그녀는 is planning. 계획하는 중이다. 뭐를? To change her major. major이라는 게 전공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명사로. 그녀의 전공을 바꾸려고 계획 중이다. 어쨌든 plan이란 동사의 목적으로 온 거고. 이거 언제 바꿉니까? 지금 바꾼 게 아니라 미래에 바꿀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반면에 ing는 과거에 일어난 일도 위에 얘처럼 의미를 하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에 보통 사용을 해요. She enjoys cooking Italian food on weekend. 여기가 다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녀는 즐깁니다. 뭐를? 이탈리안 푸드를 요리하는 것을 주말마다. 얘는 뉘앙스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한 번만 요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페이지 제가 한 거 전혀 모르셔도 돼요. 그냥 굳이 왜 두 개를 만들어 놨냐라는 차이를 설명드린 거지 외울 거 전혀 없고요. 수능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뭐 특정한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데려오냐 동명사를 데려오냐 이런 걸 막 외우거든요. 근데 수능에선 그런 걸 묻진 않기 때문에 그냥 나왔을 때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예문 바로 볼게요. 여기는 예문 난이도를 좀 높였습니다. 투부정사 예문이 쉬웠기 때문에 He's repeatedly avoiding the issue. 요걸 지금 한 덩어리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동사고 frustrated everyone at the meeting. 전명구를 날려주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로 온 거예요. 뜯어놓고 보면 직접적으로 주어가 되는 애는 얘입니다. avoiding the issue. 그 이슈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금 동명사가 온 건데 그 repeatedly는 뭐야? 동명사를 수식할 때 repeatedly라는 부사가 지금 수식을 해준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준동사 지금 배웠는데 투부정사의 용법 3가지 배웠었고요. 지금 동명사 배웠고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분사랑 분사구문도 배워서 총 6가지를 배울 겁니다. 투부정사 3가지,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얘네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얘 수식할 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준동사는 이 형태가 뭐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간에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죠. 그럼 수식을 뭘로 할 거냐는 겁니다. 보통 명사는 형용사로 수식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원래 형용사다 그러면 부사로 수식을 하고 원래 부사면 이것도 부사로 수식을 하는데 그러면 나올 때마다 용법을 따져가지고 지금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니까 형용사로 수식하자. 또 지금은 뭐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부사로 수식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준동사의 수식은 그냥 전부 다 부사로만 합니다. 요거는 수능에서 많이 물어봐요.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분사 구문이든 뭘로 쓰였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용법 따질 것도 없이 수식은 무조건 부사로만 한다. 만약에 수능 문제에 나오면 지금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repeatedly의 ly. 이슈를 피하는 건데 어떻게? 반복적으로. 근데 주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동명사고 명사는 형용사로 수식해야 돼. 그러니까 ly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준동사는 뭐야?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분사든 그냥 무조건 부사로 수식합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럼 알았어. repeatedly는 지금 부사로 빠진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마지막 his는 뭐냐는 겁니다. 이건 뭐야 이건? 오늘 하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 수식은 부사로 한다. 여기까지 됐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수식이랑 비슷한 건데 의미상 주어라는 애가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쓰였을 때 얘 앞에 의미상 주어라는 걸 넣어주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냐? 일단 그냥 예를 들어 running on the field, 그 운동장을 달리는 것은 is hard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게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운동장 위를 달리는 게 힘들다.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나한테 힘들어. 이제 말하는 화자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누구든 간에 거기 뛰면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지금 특히 그 남자한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지금 뭘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힘들다. 그런 걸 표현해주는 방법을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고요. 동명사의 경우에는 앞에다 특정한 형태로 붙여주고, 만약에 투부정사다라고 했을 때도 특정한 형태로 붙여주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간에 앞에다가 특정한 형태로 뭘 붙여줘서 해석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가라고 보통 나와요. 그가 뛰는 것은 힘들다. 또는 그에게 힘들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투부정사 앞에다가 일반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써줍니다. 아까 했던 예문이 만약에 투부정사였다면 to run on the field is hard 였다면 그에게, 그가 힘들다라고 하면 for him 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For him to run on the field is hard. 이해되죠? for에다 목적어를 넣어준 게 일반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of를 써줄 때도 있긴 합니다. 언제 for 쓰고 언제 of 쓰냐라는 건 수능에서 묻지 않기 때문에 for이나 of가 써있고 투부정사가 왔다라고 하면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두 번째, 그럼 동명사도 똑같이 for이나 of 써주냐? 그렇지 않고요. 얘는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을 갖다 써줍니다. 아까 running on the field 였다면 그 앞에다가 그가 힘들다라고 하고 싶으면 뭘 붙여주냐? 그라는 거에 소유격, his를 붙여주면 돼요. 간혹 목적격을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him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는 언제 소유격 쓰고 언제 목적격은 쓸 수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우리는 어차피 해석을 배우는 구문 시간이니까 그런 거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ing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써있다라고 하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해석 어떻게? 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죠. 그럼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s repeatedly avoiding the issue. 그 이슈를 피하는 건데 어떻게? 그가. 그리고 부사까지 붙여주면 그가 반복적으로 그 이슈를 피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전체를 하나의 주어 처리하고요. 그가 반복적으로 그 이슈를 피하는 것은 좌절시켰습니다. 회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좌절시켰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봅시다. She, 그녀는 is proud, 자랑스러워한다. 뭐를? Of having completed the tasks without any help. 이렇게 되겠네요. 해석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예요. 지금 having pp가 쓰였다. 그러면 동명사는 맞는데 완료용법으로 썼으니까 과거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녀는 현재 자랑스러워합니다. 뭘 자랑스러워하냐? 과거에 그 업무를 끝마쳤던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뭐 없이, 어떠한 도움도 없이. Having been criticized in public, 여기까지 묶어야 될 거고요. 뒤에 동사가 온 거 보니까 이 앞에를 주어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him, 목적어, more careful, 보어, about his word. 이렇게 될 겁니다. 5형식 문장이고 해석해보면 ing에다가 pp가 왔는데 거기다 bean까지 있으니까 완료에다 수동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그러면 criticize가 비판하다인데 비판 받는 거고요. 그것도 과거로 해석해야 됩니다. 비판받았던 것.
어떻게? in public,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던 것은 만들었다. 그가 더 신중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언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번 비판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과거니까 이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인 대과거에 비판받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한번 공개적으로 비판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언행에 대해 되게 신중하게 되었다. 마지막 문장. I, 주어, object. object 거절하다, 부인하다라는 동사예요. To you're leaving the meeting early without explanation. 이렇게네요. 미령식 문장이고요. 나는 거절한다. 뭐에 거절한다? ing인데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왔을 때는 뭐뭐의, 뭐뭐가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네가 leaving, 떠나는 것을 거절한다. 뭐를? 그 회의를 빨리 네가 나가는 것을 나는 거절한다. 뭐 없이, 설명 없이. 설명 없이 회의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문장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오늘 배운 게 좀 많이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서 꼭 복습을 하셨으면 하고, 배운 거 한 번만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투부정사 3가지 배웠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적용법 배웠고, 그리고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랑 비슷한 동명사까지 했으니까 준동사 총 6개 중에 4개를 끝냈다고 보시면 돼요. 잘 따라오셨고,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 꼭 복습한 상태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